텅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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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고양이 목욕탕. 그러게 너무 오래 있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아이, 난 잠깐 눈만 감았던 것 같은데. 아이고 어지러워. 엄마, 저 아저씨. 아유, 이래서 탕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니까. 바깥 생활 힘들지? 어디 친절한 집사 없을까? 그게 말이야, 길 건너편에 할머니가 고양이를 기르고 싶어 하던데. 사람들이 깊이 잠든 한밤중에 살그머니 문을 여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가게 앞에 걸려있는 고양이 글씨가 보이나요? 맞아요. 여기는 고양이 목욕탕이랍니다. 내가 먼저 왔다냥. 여기 세신도 하냥. 오늘도 고양이 목욕탕은 고양이들로 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욕탕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모리와 하라 자매가 손님을 맞아요. 자매가 몇 살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니,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않겠냐? 손님이 인사를 하지 않으면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어서 오세요. 어른 양이 1,000원, 어린이 양이 500원입니다. 모리와 하라님, 안녕하세요. 얘가 인사를 아주 잘해요. 그렇구만. 어서들 와요. 고양이 목욕탕에는 수건은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목욕탕에서 빌려주거든요. 개인 물건은 바구니에. 탕에 들어가기 전에 발톱은 꼭 다듬어야 해요. 이 정도면 됐을라나? 아니지, 이렇게 벅벅 긁으란 말이냐. 충분히 다듬기를 권해요. 엄마, 수건도 챙겼고 발톱도 잘 다듬었어요. 그럼 이제 들어가 볼까? 자, 우리도 준비가 끝났으니 탕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으악, 눈이 따갑다. 아니야, 잠깐만 꼭 감고 있어. 먼저 몸을 씻어요. 고양이 샴푸로 보글보글 거품을 내고 박박 문질러 줍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왔더니만 아주 시원하구만. 보글보글 박박. 밖에서 사는 고양이는 구석구석 더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거품 때문에 눈이 따가운 고양이는 샴푸 모자를 이용하시면 돼요. 아이고, 이 진작에 씌워주시지. 조금만 참아. 고양이 목욕탕에선 가끔 모리가 들어와 탕에 손을 넣어봅니다. 어디 보자. 손을 넣어보면 온도를 알 수 있지냥. 어때요? 물이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미지근해도 안 된다고 하네요. 모리는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물 온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천국이야, 천국. 오늘도 변함없이 탕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딱 알맞아요. 목욕탕 안에는 여러 맞춤탕이 있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뽀얘지는 느낌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보글보글. 하얀 고양이들에게는 새하얀 탕을 권합니다. 털이 더욱 하얘지고 물기가 마르면 보슬보슬해져요.
아니, 그나저나 자네 여기 들어와도 괜찮겠나? 아이고, 얼룩 조금 있다고 뭐 어때요? 어라? 얼룩 고양이가 들어왔네요. 무늬가 사라져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검정 고양이들을 위한 새까만 탕이에요. 검정 고양이들을 위한 새까만 탕은 검은 털이 반짝반짝 윤기가 나게 만들어주죠. 그 다음으로는 보들보들 탕이 있습니다. 보들보들 탕은 회색 냥이, 치즈 냥이, 노란 냥이에게 권해요. 아무리 딱딱하고 거친 털도 보들보들해지거든요. 바로 이 느낌이다, 냥. 안 뜨겁나? 발만 넣어볼까? 그냥 들어와. 자, 다음은 무슨 탕이 있을까요? 아이, 조금만 옆으로 비켜봐요. 아이고, 진작 일찍 오시지. 뭐니 해도 가장 인기 있는 탕은 개달의 나무 탕입니다. 이 탕에 몸을 담그기만 하면 모두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아이, 난 잠깐 눈만 감았던 것 같은데, 아이고, 어지러워. 아이고, 이런. 탕에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오래 있었나 봐요. 그러게 너무 오래 있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아이, 난 잠깐 눈만 감았던 것 같은데, 아이고, 어지러워. 엄마, 저 아저씨! 아유, 이래서 탕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니까. 탕에 너무 오래 있으면 정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들 목욕탕에는 큰 재미가 있죠. 그건 수다 떨기예요. 바깥 생활 힘들지? 어디 친절한 집사 없을까? 그게 말이야, 길 건너편에 할머니가 고양이를 기르고 싶어 하던데. 고양이들은 서로 그간의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길 건너편에 사는 할머니가 고양이를 기르고 싶어 한다니 모든 고양이들의 관심사가 그 소식에 쏠린 것 같아요. 과연 고양이들은 할머니에게서 길러줄 수 있을까요? 저기 저 고양이들은 무슨 수다를 떠는 걸까요? 가만 들어보니 참치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와, 저기는 고양이들이 가득 있어요. 저건 무슨 탕일까요? 홍다통통 친구들, 우리 고양이 목욕탕에 어떤 소식이 숨어 있을지, 그리고 고양이들이 높이 올라있는 저 탕의 이름은 무엇일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고양이 목욕탕은 모든 고양이들의 휴식처입니다. 과연 고양이 목욕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착한 달걀. 안녕? 난 지금 고양이를 구해주고 있던 참이었어. 왜냐고? 그야, 난 착한 달걀이니까. 아주 착한 달걀이지. 진짜야. 난 온갖 착한 일은 다 하고 다녀. 예를 들면, 아이고, 이렇게 착한 달걀이 또 있나?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고, 많이 먹고 쑥쑥 자라. 마른 화분에 물을 주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 될까? 응? 네, 그렇게요. 구멍난 타이어도 바꿔주지. 쓱싹 낡은 집에 쓱쓱 페인트 칠도 해줘. 야, 고마워. 내가 되게 화려한 식빵이 된 것 같네.
기분 탓일걸요? 뭐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난 착한 달걀이니까. 난 늘 착한 달걀이었어. 내가 마트에 있던 바로 그 첫 순간부터. 에헤? 하하? 우리 12친구들은 재활용 종이 지붕 아래에 함께 살았어. 노란이, 대란이, 특란이, 알뜰이, 알록이, 알롱이, 알맹이, 알라리, 알차리랑 알콩이, 그리고 알토리도 있었지. 휴! 다른 11친구들은 그다지 모범생은 아니었어. 절대로 착하다고는 말할 수 없었지. 이히, 베개 싸움이다. 오, 핸드폰. 이거 봐, 매달린 거 보여? 절대 잠자는 시간을 지키는 법이 없고. 더 줄까? 오! 역시 달콤한 게 최고지. 시리얼은 달달한 것만 좋아했어. 내가 더 예쁜 달걀이야. 내가 더 예쁘거든? 내가 더 예쁜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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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핏하면 벅벅 짜증을 부리고. 한동안 난 앞장서서 모범이 되려고 했어. 친구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큰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으려고 했다니까? 왜냐하면 난 착한 달걀이었으니까. 유! 무지개를 그려볼까? 아니, 여기에 맞춰봐, 이 관역에 말이야. 하, 난 아주 착한 달걀이었지. 그런데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더라고. 얘들아, 그만해. 누가 칫솔로 머리를, 누가 변기에서. 이야, 치약 발사! 너도 해봐. 재밌어, 범생아. 매일 밤 나는 녹초가 되었어. 머리가 아주 뒤죽박죽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 이마 껍질에 금이 조금 나 있지 뭐야? 사실 조금이 아니라 쫙쫙 나 있었어. 아이고,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왜 그렇게 부담스럽게 살아요? 제가요? 의사 선생님은 내가 나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하셨어. 모든 달걀 친구들이 나처럼 착해야 한다는 생각은 부담이라고. 맞아. 난 말 그대로 부서지고 있었어. 뭔가 달라져야 했어. 그래. 난 할 만큼 했어. 난 노란이, 대란이, 특란이, 알뜰이, 알록이, 알롱이, 알맹이, 알라리, 알찬이, 알콩이, 알토리에게 말했어. 떠나겠다고. 나쁜 달걀들 속에서 혼자만 착한 달걀을 할 수는 없어. 내 말에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 그러든가 말든가. 그러든가 말든가. 그러든가 말든가. 난 그날 밤에 떠났어. 난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녔어. 오늘이 며칠이지? 몇 시간이 며칠이 되고 오늘은 또 몇 주야? 며칠이 또 몇 주가 되었어. 짜잔! 수염까지.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몰랐지. 난 혼자였으니까. 집 밖에서, 길 위에서, 별 아래에서 난 나 스스로에게만 집중하고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일지 생각해 봤어.
산책을 하고, 닭장에서 이런 일이, 독서를 하고, 역시 강물이야. 강물 위에 둥둥 떠 있어도 보고 일기도 썼어. 휴, 고요하게 명상에 잠기기도 하고 숨을 들이쉬고 후, 숨을 내쉬었어. 그림도 그리기 시작했지. 이번만큼은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어.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게? 조금씩 껍질에 나있던 금이 사라지더라. 나를 다시 찾은 기분이 들었어. 그래서 큰 결심을 했어. 지금 난 예전 집으로 친구들에게 돌아가는 길이야. 밖에서도 혼자이긴 마찬가지더라고. 내가 친구들한테 돌아가서 어떻게 할 거냐고? 글쎄, 나는 뭘 해야 하는지 알고는 있어. 그런데 말이야, 우리 친구들도 내가 뭘 할지 생각이 들어? 내가 뭘 할지 예상이 된다면 한번 이야기해줘. 어떤 선물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말이야. 안녕! 똑똑한 쿠키. 2 빼기 2는 4. 어? 야, 2 빼기 2가 4래. 안녕? 난 쿠키야. 저기 강 옆 길 모퉁이에 큰 건물이 보이지? 난 저기 살아. 너도 들어가 볼래? 자, 완벽한 제디 색깔을 내기 위해선 이렇게. 그거 알아? 크루아상은 저 멀리 나라에서도 인기가 많대. 우리의 곡선을, 그러니까 우리의 그림이 최대한 풍성하게 보이려면 마카롱 3개가 올라가면 완벽한 데코가 될 것 같아. 우리 마을에 온 걸 환영해. 알록달록한 빵과 과자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곳이야. 천천히 구경해봐. 어때? 아주 근사하지? 요즘은 하루하루가 달콤하지만 사실 나는 꽤 쓰디쓴 나날을 보냈어. 오호, 영업이 끝났다. 자, 이제부터 파티라고. 난 안 어울려. 내가 여기에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 친구들과 잘 지낼 자신이 없달까? 나는 늘 내 생각을 속에 담고만 지냈어. 말로 전하는 게 참 힘들었거든. 난 똑똑한 쿠키도 아닌데 나서서 뭘 하나 싶었어. 하지만 마음속으론 늘 꿈꿨지. 자신감 넘치는 척척 박사 쿠키가 되고 싶다고. 문제를 보면 누구보다 먼저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어. 아하!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 난 생강 과자로 만든 학교에 다녔지. 비스코티 선생님은 따뜻하고 너그러운 분이셨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왔니? 어서와. 학교에 가면 늘 웃으며 환하게 맞아주셨지. 하지만 말이야, 난 1등을 해본 적이 없었어. 자, 발표해볼 사람? 저요! 저는 수업 시간에도 발표하려고 손을 들기보다는 고개를 푹 숙였지. 다른 아이들처럼 답이 빨리 떠오르지 않았거든. 시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준비들 해요. 시험 문제도 시간 안에 다 못 풀고 끙끙대기 일쑤였어. 그러니까 1번이 2번인가? 2번이 3번? 내가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야.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도 했어.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나도 모르게 생각이 정말 엉뚱한 곳으로 슝 날아가서 아는 문제도 틀리곤 해. 내가 우주에 가면 달에 가서 쿠키 세상을? 이런. 그럴 때는 너무 속상하고 나 자신에게 화가 나.
저게 뭐야? 쿠키 건죽? 야, 너 진짜 쿠키 건죽이라고 쓴 거냐? 한 번은 쿠키 반죽을 쿠키 건죽이라고 썼지 뭐야? 정말 창피했어. 빼기를 해야 하는데 더하기를 한 적도 있어. 2 빼기 2는 4. 아? 야, 2 빼기 2가 4래. 어떨 때는 분명히 교실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겠어. 도무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자, 쿠키가 이야기해볼까? 쿠키야, 1 더하기 1은 뭐지? 쿠키야? 야, 쿠키! 야, 쿠키 선생님 물어보잖아. 그럴 때는 나 혼자 책상 뗏목을 타고서 끝없이 넓은 바다를 아주 외롭게 떠다니는 기분이었지. 아, 내가 갈 곳은 어디인가? 저리 비켜! 네가 비켜. 너부터 비켜! 너야말로 좀 비키지? 나 빼고 다 비켜. 밤이 되면 작은 쿠키 단지에 모두 모여 잠을 잤어. 함께 지내는 쿠키가 50개도 넘었거든. 아휴. 난 잠도 잘 못 이루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걱정에 잠기곤 했어. 그렇게 하루 또 하루 시간이 흘러갔지.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 사건의 시작은 바로 학교 숙제였어. 어느 오후 비스코티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라며 모두 잘 들으라고 하셨어. 자, 여러분, 오늘은 집에 가서 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걸 만들어 오세요. 무엇이든 좋아요. 완성해서 내일 학교에 가져오는 거예요. 설명은 그것뿐. 선생님은 더 말씀이 없으셨어. 대신, 가방을 챙기는 내게 찡긋 윙크를 보내셨지. 난 속이 울렁울렁 머리가 어질어질했어. 뭔가를 만들라고? 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걸? 그것도 내일까지? 으아! 난 집에 도착하자마자 숙제를 시작했어. 먼저 보글보글 요리를 해봤어. 이게 무슨 맛이야? 근데 설익어서 망쳐버렸지. 다음에는 뚝딱뚝딱 새 집을 만들어봤어. 으아, 미안. 이게 뭐냐, 짹짹. 근데 못질하다가 나무가 쪼개져 버렸지 뭐야. 그 다음에는 땅땅탕탕 조각을 해봤는데 아휴, 이런, 그냥 대실패였어. 아휴, 또 나만 숙제를 못해가면 어쩌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났어. 난 멍하니 창밖을 내다봤어. 강에는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 나는 거친 물결에 마음이 끌렸어. 강물은 제멋대로 빙글빙글 헤엄치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처럼 보였어. 하지만 끝내 답을 찾아내고는 씩씩하게 제 갈 길을 갔어. 아하! 그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번쩍하고 떠올랐어. 그래, 내 마음을 담은 시를 쓰자. 제목은 내 기분을 그대로 담아서 부스러기 인생이라고 지었어. 그 뒤부터는 연필이 저절로 굴러가는 것 같았지. 난 시를 쓰고 또 썼어. 시간 가는 줄도 몰랐지. 눈 깜짝할 사이에 1시간이 흘렀어. 아하! 시가 마무리되자 나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나왔어. 그날 밤, 난 잠을 이루지 못했어. 걱정에 끙끙대느라 그런 게 아니야. 신나서 가슴이 막 쿵쾅거렸거든. 드디어 뭔가를 이루어냈구나 싶었어. 나도 똑똑한 면이 있구나. 과연
소키는 다음날 숙제를 잘 발표했을까요? 종이 울리자마자 아르바이트생은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다. 어서 오세요. 어? 아르바이트생의 눈이 휘둥그레지자 그림자는 검은 손을 들어 아르바이트생의 두 눈을 쓱 가리며 말했다. 수고가 많네. 잠시 쉬도록 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르바이트생은 스르륵 잠이 들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문이 열리고 남자아이가 들어왔다. 뭐야? 이 요상한 가게는? 남자아이는 밤 1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는 벽시계를 보며 투덜댔다. 한밤중인데 왜 문을 열고 있는 거야? 문 안 닫아? 여긴 편의점이야. 24시간 문을 여는 가게지. 24시간? 남자아이의 얼굴 생김새는 기껏해야 12살인데 생활 한복을 입고 뒷짐을 지고 팔자 걸음을 걷는 것이 할아버지 느낌 같아서 참 기이했다. 영 별로야. 오밤중에 이렇게 환하게 불을 켜놓고 사람이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야지 말이야. 남자아이는 수십 종류의 물건들이 빼곡히 진열된 편의점 가판대를 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도대체 여긴 뭐하는 곳이야? 닭튀김에 바나나에 맥주에 기저귀에 팬티에 감기약까지 판다고? 문구는 문구점에서 팔고 음식은 음식점에서 팔아야지. 아유, 정신없어. 그때였다. 언제부턴가 돌아가고 있던 전자레인지가 띵 소리를 내며 멈추고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그 안을 들여다본 남자아이는 생전 처음 보는 특이한 걸 발견했다. 차, 이건 또 뭐람? 삼각김밥? 자고로 김밥은 바싹 구운 돌김에 쌀밥과 채소를 가득 넣고 대나무빨로 돌돌 말아서 송송 썰어 먹어야 제맛인데. 투덜거리는 입과 달리 남자아이의 손은 삼각김밥을 집어들고 있었다. 솔솔 풍겨오는 참기름 냄새에 참을 수가 없었다. 아, 이거 껍질은 어떻게 까는 거야?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당기라고? 비닐 모서리를 붙잡고 이리저리 당겨보던 남자아이는 결국 포장을 반으로 찢어 먹고 말았다. 남자아이는 밖으로 드러난 검은 김과 하얀 밥을 한 입, 앙, 베어 물어 보았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맛이? 고소하고 달짝지근하고 짭짤하고 매콤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맛이 거기 다 있었다. 삼각김밥에는 아주 잘 어울리는 단짝 친구가 있지. 그림자가 손가락을 한번 튕기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이 테이블 위로 올라왔다. 야,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는 건가? 이 편의점이라는 가게는 지상 천국인 것 같네. 자, 맛보기 끝났으면 이제 갈 시간이야. 개업 준비를 해야지. 그림자는 남자아이를 끌고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남자아이는 한 손에는 삼각김밥을 한 손에는 컵라면을 끌어안은 채 놓을 줄을 몰랐다. 편의점의 마력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다. 잠깐만. 한 개만 더. 한 입만 더. 진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나연이 울상을 지으며 소리쳤다. 이모가 외국에서 사다 준 한정판 캐릭터 키링이 쉬는 시간에 없어진 것이다. 나연이는 짝인 시호에게 다그치듯 물었다. 시호야, 너도 보지 않았어? 너도 봤잖아, 응?
시호는 고개를 저었다. 담임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다. 자, 나연이 일단 진정하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찾아보자. 응? 친구들은 못 봤다고 하니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있었는데. 시호는 서랍에서 교과서를 꺼내 얌전히 수업 준비를 했다. 아무도 몰랐다. 나연이의 키링이 시호의 서랍 깊숙이 들어있다는 것을. 시호는 가끔 남의 물건을 슬쩍하곤 했다. 나 다녀올게. 아빠가 출근 준비를 하느라 바쁠 때 아빠 지갑에서 지폐 한 장을 꺼내거나 안녕히 계세요. 친구네 집에서 놀다가 장난감 상자에 들어있는 딱지 한 개를 가져오거나 비 오는 날 학원 우산통에 꽂혀있는 새 우산을 들고 오거나 하는 시기였다. 엄마가 장난감을 안 사주는 것도 용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시호는 몰래 훔칠 때의 그 긴장감이 좋았다. 들키거나 의심받는 일은 없었다. 평소 그렇게 꼬박꼬박 규칙을 잘 지키기 때문에 가끔 하는 일탈이 더 재밌는지도 몰랐다. 무인 편의점. 키링 도둑질을 들키지 않고 무사히 하교하던 길. 시호는 새로 생긴 무인 편의점을 발견했다. 무인 편의점. 귀찮게 구는 주인이 없어요. 카드 안 찍어도 되는 거야? 시호의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다. 시호는 손바닥 모양이 그려진 인식 장치를 보며 눈을 빛냈다. 체크카드를 찍고 출입했다가는 만약의 경우 결릴 수가 있었다. 그런데 여긴 손바닥만 눌러주면 되는 모양이었다. 행운인데? 편의점에 들어간 시호는 뭘 살지가 아니라 뭘 훔칠지 고민했다. 전에도 무인 가게에서 들키지 않고 물건을 훔쳐본 적이 있었다. 근데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지? 시호는 코끝을 자극하는 냄새에 홀린 듯 걸음을 옮겼다. 무인 계산대 뒤쪽에 널찍하게 조리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다. 커다란 보온 진열대는 바삭하게 튀겨 치즈가루를 솔솔 뿌린 닭다리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닭사온 백점 불패 뿌링뿌링 치킨?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자 팻말 아래에 깨알같이 적힌 글자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주의사항. 닭싸움에서 100번 이기기 전까지 다리를 내릴 수 없음? 그럼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닭싸움 하면서 하라는 말이야? 에이, 됐어! 시호는 고개를 저으며 다음 진열대로 이동했다. 이번에는 돈을 10배로 불려주는 붕어빵! 차례였다. 노릇노릇 구워진 반죽 아래로 통통하고 검은 팥소가 비쳐 보이는 붕어빵이 마치 살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입을 빠끔거리고 있었다. 마치 돈을 달라는 것처럼. 10배? 한번 해볼까? 시호가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자 붕어빵은 얼른 달라는 듯 개걸스럽게 입을 벌렸다. 동전을 물려주기 직전 시호는 팻말을 다시 한번 보았다. 불려주는 과 붕어빵 사이에 아주 연한 글씨로 사기꾼 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오, 자칫하다가 돈 날릴 뻔했네. 그 순간 치킨 냄새보다 100배는 더 강렬한 냄새가 풍겨왔다. 살짝 탄 듯이 달콤한 캐러멜 향기. 우와, 시컹크 뿡뿡 너로구나. 군고구마? 은박지로 쌓인 군고구마들이 맥반석 화로에서 뜨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안에는 다디단 즙이 꿀처럼 배어나와 껍질까지 축축이
적시고 있었다. 시호는 그 모습을 본 순간 홀랑 마음을 뺏겨버렸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걸 먹고 말겠어. 요, 좋아. 파이팅이 넘치는 어린이로군. 응? 무인 가게라더니 누가 보고 있었나 보다. 자, 내기를 하지. 아무거나 게임을 하나에서 날 이기면 군고구마를 줄게. 콜! 그럼 초성 게임으로 해. 뭔 상? 갈피를 잡지 못하는 스피커를 향해 시호는 인내심 있게 초성 게임의 규칙을 설명했다. 맨 앞 자음만 듣고 단어를 맞히는 거라고. 스피커가 사자성어 문제를 내기로 했고 시호가 3번 안에 맞히면 이기는 걸로 하기로 했다. 자, 맞춰봐. 이응, 지읒, 시옷, 지읒. 시호는 당황했다. 국어 시험에서 매번 90점 이상을 받기에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초성을 듣자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상한 단어 조합만 생각났다. 잠깐만! 인정사정? 땡. 우주시장! 땡땡. 요즘 성적! 땡땡땡. 이건 연습 게임이었어. 이제 본 게임 해요. 시호는 치사한 걸 알면서도 억지를 부렸다. 다행히 스피커도 문제 내는데 재미를 들였는지 군말 없이 2번째 문제를 냈다. 기억, 시옷, 시옷. 감귤추수! 고기천사? 긴급 청소! 3번 끝. 나의 승리. 야호! 스피커가 기뻐하는 사이 시호는 번개같이 손을 뻗어 군고구마 한 개를 주머니에 쏙 넣었다.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역지사지였어. 두 번째 문제의 답은 개과천선이고. 스피커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신나게 떠들고 있었다. 시호는 천진난만한 척 고개를 끄덕이며 대충 맞장구를 쳐준 후 공손하게 인사까지 하고 편의점을 나왔다. 오늘도 성공! 아 뜨거워! 맛있겠다. 시호는 뜨거워진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군고구마를 까먹었다. 돈을 안 내고 먹는 고구마는 그야말로 꿀을 숟가락으로 퍼먹는 것만큼이나 달달했다. 선생님, 저 넘어졌어요. 다음날 오후 시호는 엄살을 부리며 보건실로 들어갔다. 어머, 그래? 아우, 어떡하지? 선생님 지금 나가봐야 하는데. 겉옷을 걸치며 외출 준비를 하던 보건선생님이 시호를 보고 난처해했다. 시호가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올리자 보일 듯 말 듯 살짝 까진 상처가 드러났다. 선생님은 소독약 묻힌 거즈로 상처를 슥슥 닦아주었다. 자, 됐어. 다행히 덧날 일은 없겠다. 연고랑 밴드 어디 있는지 알지? 혼자 하고 갈 수 있겠니? 네. 시호는 씩씩하게 대답했다. 선생님은 시호를 보건실에 두고 바람같이 나갔다. 시호는 씩 웃었다. 매주 수요일 보건 선생님은 회의에 가느라 보건실을 비웠다. 시호가 노린 게 그거였다. 어디 보자. 오늘은 뭘 먹어볼까? 시호는 교사 책상 뒤에 있는 찬장을 열었다. 군것질을 좋아하는 보건 선생님은 비싸고 맛있는 간식거리들을 그곳에 잔뜩 쟁여놓는 습관이 있었다. 오늘 시호가 찾아낸 보물은 고급스러운 수제 초콜릿이 담긴 하트 모양 금박 상자였다. 이런 건 하나씩 빼먹어도 못 알아차리겠네. 시호는 헤이즐넛이 올라간 밀크 초콜릿을 입에 쏙 던져 넣었다.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시호는 입안에 남은 초콜릿 맛을 음미하며 교실로 돌아왔다. 아무 일도 없었던 척 교과서를 편 순간
엉덩이 사이에서 폭탄 같은 것이 터져나왔다. 선생님을 포함해서 모두의 시선이 시오를 향했다. 시오는 헛기침하면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낀 것처럼 연기하려고 했지만 냄새를 감출 수는 없었다. 구린내. 야, 시오다 시오! 유시오가 방귀 꼈어! 엉덩이를 이리 틀고 저리 틀어도 절대 숨길 수 없는 스컹크 냄새처럼 지독한 방귀 냄새가 시오에게서 풍기기 시작했다. 냄새가 너무 심해. 똥 싼 거 아니야? 시오의 짝 나연이가 코를 틀어막으며 혼잣말했다. 시오의 얼굴이 터질 것처럼 새빨개졌다. 조용 조용. 다들 앞에 보고 앉아. 어서. 교탁을 두드리며 말하는 선생님조차도 미간에 잔뜩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럴만도 했다. 도저히 가시지 않는 스컹크 냄새 때문에 시오조차 숨쉬기 힘들었으니까. 예전에도 방귀를 자주 뀌었니? 의사 선생님의 질문에 시오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이런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와본 항문외과 병원도 벽에 붙어있는 엉덩이와 항문 그림도 너무 창피해서 견딜 수 없었다.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냄새가 별로 안 났거든요. 그냥 애교 있게 구린 정도? 엄마가 끼어들어 조잘조잘 대답했다. 시오는 엄마가 제발 입을 다물어 주길 바랬다. 병원에 안 가겠다는 시오를 어디 아픈 게 틀림없다며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도 엄마였으니까. 시오의 스컹크 방귀는 갈수록 더 잦아지고 더 지독해져서 담임 선생님과 보건 선생님이 엄마와 특별 면담까지 했었다. 시오의 방귀 냄새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 어디 한번 살펴볼까? 여기 엎드려 볼래? 의사 선생님은 평범한 침대에 시오를 엎드리게 하고는 신중하게 진찰하기 시작했다. 뭐 특별히 많이 먹은 음식이 있니? 매운 마늘이나 양파라든가 섬유질 많은 보리밥이나 고구마라든가? 그런 건... 없다고 말하려던 시오의 머릿속에 문득 편의점에서 훔쳐먹은 스컹크 뿡뿡 너로구나 군고구마가 떠올랐다. 어쩐지 특이한 이름이라 생각했는데 혹시 그 고구마에 무슨 특수 성분이 들었던 건 아닐까? 고구마요! 고구마가 문제였나 봐요! 힘차게 외친 순간 시오의 항문에서 붕! 가스가 폭발했다. 하필이면 엉덩이 바로 앞에 얼굴을 대고 있던 의사 선생님이 직격탄을 맞았다. 의사 선생님은 상상도 못할 끔찍한 구린내에 비틀거리더니 급기야 눈에 초점을 잃으면서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어머, 선생님! 깜짝 놀란 엄마와 간호사 선생님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선생님! 이건 정말 재앙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다. 날 방귀쟁이로 만들었잖아요. 책임지라고요. 시오는 무인 편의점 스피커에 항의하고 있었다. 내가 왜 책임져야 하지? 나는 그 군고구마를 너한테 판 적이 없는데. 그건 그러니까. 시오는 말문이 막혔다. 네 방귀가 지독해진 이유가 정말 군고구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뭔데요? 잘 생각해봐. 어떤 때 방귀가 나왔는지. 기억을 더듬던 시오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보건실에서 초콜릿을 훔쳤을 때, 학교 앞에 세워둔 남의 자전거를 탔을 때, 병원 대기실 콘센트에 꽂힌 휴대폰 충전기를 주머니에 넣었을 때 스컹크 방귀가 나왔었다. 그 지독한 냄새는 고구마가 소화되면서 나는 게 아니야. 네 양심이 썩어가는 냄새일 뿐. 이것 봐. 아직 늦지 않았어.
네가 훔친 물건들의 주인을 찾아다니면서 진심으로 사과해. 앞으로도 계속 그 구린내를 풍기면서 살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아무 말 못하고 편의점을 나온 시오는 한동안 그곳을 다시 찾아가지 않았다. 시오가 스피커를 다시 대면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다. 시오는 스피커 앞으로 걸어가 대뜸 돼지 저금통을 내밀었다. 이게 뭐지? 저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어요. 제 양심을 깨끗이 청소하려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시오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시오는 엄마와 담임 선생님에게 그동안의 절도 사실을 고백했다. 엄마도 선생님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곧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시오는 절도 피해자인 친구, 선생님,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사과하고 훔친 물건을 돌려주었다. 이미 먹어버리거나 써버린 것에 대해서는 엄마가 보상해 주었고 시오도 용돈을 덜어 보탰다.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제 사과를 받아주세요. 시오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스피커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장난해? 그 군고구마가 하나에 얼마짜린 줄 알아? 대항해 시대 탐험가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폴리네시아 원주민 추장으로부터 받아온 아주 특수한 종자로 최소 1,000만... 아휴... 됐다. 스피커는 말을 도중에 멈추더니 한숨을 쉬었다. 시오가 거의 울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떡해요? 이게 진짜 내 전 재산이란 말이에요. 발을 동동 구르는 시오를 보고 스피커는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저금통은 도로 가져가. 대신 다른 걸 받을게. 어떤 거요? 앞으로는 결코 양심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네 약속. 시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지하고 비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무인 계산대 위에 여태껏 없던 물건이 새롭게 나타났다. 작은 꽃 그림이 그려진 껌 한 통이었다. 그 껌을 씹으면 스컹크 방귀가 멈출 거야. 시오는 포장지를 벗기고 껌을 입에 넣었다. 꽃이 만발한 정원에 폭 파묻힌 것처럼 산뜻하고 풍성한 꽃향기가 입안에 가득 찼다. 저게 뭐지? 엄마와 장을 보던 시오는 자율 포장대 바닥에 뭔가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 길쭉한 여성용 가죽 지갑이었다. 시오야, 얼른 가자. 집에 가서 저녁 먹어야지. 엄마가 계산을 마치고 나오면서 독촉했다. 시오는 순간적으로 유혹에 빠졌다. 그러나 시오는 금세 마음을 고쳐먹었다.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야. 내가 알고 있잖아. 잠깐만요, 엄마. 시오는 엄마에게 기다려달라고 하고 마트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한 분이 데스크 직원을 붙잡고 하소연하고 있는 게 보였다. 장지갑인데요. 색깔은 검은색이고. 아이고, 어떡하나. 방송 좀 해줘봐요. 에? 저기, 찾으시는 지갑이 혹시 이거 아닌가요? 시오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시오가 지갑을 보여주자 할머니가 손뼉을 쳤다. 아이고, 맞네. 맞아. 할머니는 시오가 건네준 지갑을 품에 꼭 끌어안더니 눈물을 글썽거렸다. 할머니는 시오에게 감사의 표시라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네주려고 했다. 아, 괜찮아요. 안 주셔도 돼요.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으렴. 꼭. 그날 시오는 알게 됐다. 도둑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재미있고 짜릿한 게 존재하다는 걸. 그건 바로 착한 일, 정직한 일, 훌륭한 일을 하고 인정받는 것이었다. 그걸 이뤄낸 순간 시오의 온몸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 같았다. 자꾸 훔치고 싶어져요. 이상한 무인 라면 가게. 우와, 매워. 무인 라면 가게. 백년 묵은 코딱지까지 뻥 뚫리는 매운맛을 맛보세요. 다 기절할 만큼 엄청 매워 보인다. 최강의 매운맛 활활 불타올라면. 매워, 매워. 너무 매워 죽을 것 같아. 아이고, 혜윤이 너 김치 안 먹어? 테이블 끝으로 밀려난 김치 접시를 본 큰엄마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혜윤이 겁먹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쌈밥도 갈비찜도 오징어 볶음도 안 먹어? 얼마나 몸에 좋고 맛있는 것들인데. 혜윤이는 매운 음식을 먹지 못했다. 시뻘건 고춧가루와 갈색 쌈장, 청양고추는 보기만 해도 식은 땀이 났다. 변식이 이렇게 심하면 어떡하니? 큰엄마의 독촉에 혜윤이는 마지못해 김치 한 조각을 젓가락으로 집어 억지로 입에 넣었다. 우와, 매워. 혓바닥이 얼얼하고 따끔거리는 느낌에 혜윤이는 젓가락을 허공에 든 채 울상이 되었다. 아이고, 유난이야. 애가 워낙 예민한 혀라서요. 엄마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며 얼른 혜윤이의 입안에 배 한 조각을 넣어주었다. 시원하고 달달한 배 과즙이 혓바닥을 적시자 혜윤이는 비로소 살 것 같았다. 이것저것 많이 먹어본 애들이 위장도 튼튼해지는 거야. 아이고. 큰엄마가 혀를 쯧쯧 찼다. 혜윤이는 잔뜩 움츠러들었다. 야, 오늘 학교 끝나고 마라떡볶이 먹으러 갈 사람 여기 붙어라. 혜윤이 책가방을 챙기며 집에 갈 준비를 하는데 반장 은호가 외쳤다. 그때 친구 보미가 혜윤이의 눈치를 보며 미안한 듯 물었다. 있잖아, 혜윤아. 나도 가도 돼? 응, 그럼. 혜윤이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친구 없는 하굣길은 쓸쓸했다. 혼자 걷는 혜윤이를 약올리기라도 하듯 라면 모형을 얹은 건물이 느닷없이 눈앞을 가로막았다. 무인 라면 가게. 백년 묵은 코딱지까지 뻥 뚫리는 매운맛을 맛보세요. 그대로 지나가려던 혜윤은 불현듯 주춤거렸다. 정말 매운맛도 연습하면 익숙해질까? 혜윤이는 시험을 해보고 싶었다. 가게 입구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키패드가 붙어 있었다. 혜윤이는 유치원 때부터 친구였던 보미를 떠올리며 7942를 눌렀다. 다 기절할 만큼 엄청 매워 보인다. 한쪽 진열대를 가득 채운 라면을 보고 있으니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어졌다. 혜윤이가 먹는 라면은 엄마가 만들어주는 까르보나라 라면뿐이었다. 여긴 정상적인 라면은 없는 거야? 혜윤이는 악마도 사로잡는 허니흑당 캐러멜 초코라면 과 쌀인고비도 반한 시간장 천일염 굴비라면을 집었다가 내려놓았다. 그러다가 무시무시한 기운을 내뿜는 라면을 발견했다. 온통 새까만 포장지에 마구 휘갈긴 강렬한 빨간색 글씨로 최강의 매운맛 활활 불타올라면 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구 끝에 치키니아라는 섬이 있는데 그곳에 수천 년간 내려온 전설이 있어. 입으로 지옥의 화염을 내뿜는 불닭신에 관한 것이지. 치키니아 사람들은 불닭신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 매운 음식을 바치곤 했는데
이 활활 불타올 라면이 불닭신이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야. 마치 혜윤이를 지켜보고 있던 것처럼 벽에 달린 스피커에서 가게 주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매운맛을 표시하는 스코빌 척도가 있지. 우리나라의 불닭볶음면은 4,000 스코빌,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인 페퍼 X는 260만 스코빌인데 활활 불타올라면은 3,000만 스코빌이야. 3,000만이요? 이 불타올라면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지. 극한의 맛이라 이 라면만큼은 값을 받지 않을 정도니까. 순간 혜윤이는 오기가 생겼다. 불타올라면 주세요. 그걸 먹고 매운맛 따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예요. 진심이야? 네. 혜윤이는 주저없이 라면을 뜯어 냄비에 넣었다. 조리기 버튼을 누르자 물의 기포가 올라오더니 돌연 먹구름처럼 뭉게뭉게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매운맛 연기인데도 어쩐지 눈이나 코가 아프지 않았다. 엄마, 불이야! 그때 화르륵 소리가 나면서 종이 냄비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길은 냄비 안에서만 파도처럼 넘실거렸다. 몇 분 후 엄청난 기세로 타오르던 화염이 잦아들었다. 너무 빨갛네. 혜윤이는 진한 빨간색 면발을 떨리는 손으로 나무젓가락에 돌돌 말았다. 첫입부터 화끈한 불맛이 강렬하게 입안을 태웠다. 너무 매워.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매워! 매워! 너무 매워! 죽을 것 같아! 100만 볼트 전기에 감전된 듯 짜릿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혜윤이는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었다. 혜윤이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로 라면 그릇을 싹 비우고야 말았다. 살았다! 국물 한 방울 남지 않은 그릇을 바라보며 혜윤이는 후련한 동시에 묘한 목마름을 느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모미의 생일 축하합니다! 와! 오늘은 보미의 생일.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파티가 열렸다. 보미가 혜윤이를 생각해 맵지 않은 음식도 있는 곳을 골랐다. 자, 친구들, 메뉴 골라볼래? 먹고 싶은 건 다 해주라고 하셨어. 레스토랑 사장님이 메뉴판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아이들은 포테이토 피자, 토마토 파스타, 함박 스테이크, 감자튀김, 콜라를 골랐다. 그런데 혜윤이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사장님, 이건 뭐예요? 메뉴판의 맨 위쪽, 양푼 대접에 담긴 엄청난 양의 파스타 사진과 함께 커다란 문구가 박혀 있었다. 메파민 만땅 충전, 도전 메뉴 전보 마라 파스타. 성공하면 그날 음식값은 전부 무료. 이벤트야. 이 메뉴 때문에 베트남까지 가서 진짜 매운 하늘초 고추를 사왔다니까. 예전 같으면 눈살을 찌푸렸을 진짜 맵다는 말이 이상하게 혜윤이의 주의를 끌었다. 이거 다 먹으면 진짜 음식값이 무료예요? 물론이지. 근데 아직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희 혹시 맵슐랭이라고 알아? 당연하죠! 알아! 매운 것만 먹는 유튜버잖아요! 혜윤이는 잘 모르지만 맵슐랭이라는 사람은 전국에서 유명한 매운 음식에 도전하고 그 과정을 찍어서 방송하는 유튜버라고 했다. 그 맵슐랭도 절반도 못 먹었어. 실패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 아이들이 일제히 웅성거렸다. 그때 혜윤이 사진을 손으로 짚으며 선언했다. 제가 먹어볼게요. 말도 안 돼. 혜윤이 너 김치도 못 먹잖아. 보미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심지어 사장님도 말렸지만 혜윤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사장님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럼 평소보다 덜 맵게 만들어 볼게. 한 숟가락 먹어보고 힘들면 바로 포기하기다. 주방으로 사라졌던 사장님은 10여 분 후 마라 파스타가 담긴 양푼 대접을 들고 돌아왔다. 우와, 이게 덜 매운 거예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맞아요? 새빨간 소스에 푹 잠긴 파스타를 보며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다. 혜윤이는 누가 말리기도 전에 포크를 들고 파스타를 입에 넣었다. 사장님, 여기 고춧가루, 아니 고추를 통으로 주세요. 사장님이 손을 떨면서 가져온 고추를 혜윤이는 씨도 빼지 않고 우적우적 씹어 먹었다. 이제 우리 밥값은 다 공짜인 거죠? 빈 대접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은 혜윤이 씩 웃으며 물었다. 사장님은 입을 떡 벌린 채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열렬하게 손뼉치며 환호했다. 혜윤이는 이제 매운 음식의 여왕 맵퀸이었다. 안혜윤, 너 엄마가 고추장 퍼먹지 말랬지? 엄마는 혜윤이에게서 고추장 튜브를 가로채듯 빼앗아 가더니 천장 맨 윗칸에 넣어버렸다. 매운 음식만 골라서 먹으면 속 다 버린다고 했잖아. 얘가 정말 왜 이래? 엄마와 아빠는 혜윤이에게 매운 음식 금지령을 내렸다. 매운맛에 중독되어 매일 삼시세끼를 마라탕, 짬뽕, 매운 라면, 불족발만 찾는 혜윤이를 보다 못해 내린 결정이었다. 엄마는 김가루를 뿌린 전복죽과 따뜻하게 데운 우유잔을 혜윤이 앞에 차려놓았다. 언제는 매운 거 못 먹는다고 뭐라고 하더니 어른들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혜윤이는 밋밋한 음식을 그저 바라만 보았다. 혜윤이는 재빨리 다용도실로 갔다. 목표는 엄마가 다용도실에 숨겨둔 불닭볶음면. 혜윤이는 서둘러 라면 포장을 뜯었다. 라면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빨간 스프를 그 위에 뿌렸다. 콧구멍으로 훅 들어오는 매운 냄새에 가슴이 설렜다. 생라면을 막 목으로 넘기려는 순간 엄마의 소리가 났다. 혜윤이는 허둥지둥 숨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부엌으로 들어온 엄마와 눈이 딱 마주쳐 버린 것이다. 안혜윤! 혜윤이는 딱딱한 라면 조각을 꿀꺽 삼켜버렸다. 그때 뭔가가 목구멍에 턱 걸리는 느낌이 나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혜윤이는 두 손을 허우적 댔다. 새파랗게 질린 혜윤의 얼굴을 본 엄마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아차리고 후다닥 달려왔다. 혜윤아, 너 괜찮아? 뱉어! 혜윤이는 다시 한번 기침을 하려고 했지만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몸에서 스르르 힘이 빠졌다. 엄마가 손바닥을 높이 들어 올리더니 있는 힘을 다해 혜윤이의 등을 때렸다. 그러자 혜윤이의 목구멍에서 뭔가가 튀어나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아휴, 나왔다. 그런데 그건 라면 조각이 아니었다. 동전만한 불덩어리였다. 이게 뭐야? 엄마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자 불씨는 피시식 소리를 내며 꺼져버렸다. 동시에 혜윤이를 재촉하고 괴롭히던 매운맛에 대한 욕구도 사라졌다. 혜윤이는 이제야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었다. 자, 대파는 가래떡과 비슷한 길이로 자르는 거예요. 오늘은 방과 후 요리교실 첫 수업. 메뉴는 로제 떡볶이였다. 자, 소스는 각자 취향대로 만들면 돼요. 매운 게 좋은 사람은 고추장 2숟갈, 매운 걸 못 먹는 사람은 고추장 1숟갈이나 반 숟갈, 그 다음에 생크림을 2-3숟갈 넣으세요. 혜은이는 한참 동안 고민하다 결정했다.
고추장 반 숟갈에 생크림 3숟갈 넣어야지. 전설 속 불닭신처럼 불덩어리를 토해낸 후 혜윤이는 다시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었다. 영문을 모르는 엄마는 왜 이렇게 입맛이 휙휙 변하나며 당혹스러워했다. 자, 떡볶이가 다 끓었어요. 그쵸? 이제 시식해볼까요? 완성된 떡볶이는 빨간색이 아니라 옅은 오렌지색이었다. 직접 만들었기 때문인지 그리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혜은이는 말랑하게 익은 떡을 포크로 콕 찍어 조심스레 입으로 가져갔다. 맛있다. 혜은이의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다. 그래, 오래 걸리면 어때? 이게 내 속도인걸? 혜은이는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매운맛과 가까워지고 있었다.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안혜윤 초등학교 6학년. 늘었다 줄었다 친구 컴퍼스. 주원아 어디가? 같이 놀기로 했잖아. 아니, 나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 같이 가. 나도 같이 가. 야 주원아. 어쩜 주원이는 방귀 소리까지 귀엽다. 그래 야 주원아 한 번 더 껴봐. 아니. 에이, 저리 가. 아이고 참. 파리채가 허공을 갈랐다. 튀김에 앉으려던 파리가 화들짝 놀라 날아갔다. 파리채를 내려놓은 분식집 주인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다. 도대체 왜 손님이 없는 거야? 학교 앞이라 손님이 많을 줄 알았는데. 아휴. 오후 3시. 분식집이 가장 바빠야 할 시간이지만 손님이라곤 파리가 전부였다. 고추장과 설탕을 듬뿍 넣은 떡볶이, 쫄깃한 순대, 신선한 기름에 갓 튀겨낸 튀김, 참치를 듬뿍 넣은 주먹밥, 산뜻하게 마무리해줄 슬러시까지 메뉴는 완벽했다. 그때 문에 달린 종이 딸랑딸랑 소리를 냈다. 주인은 앉아있던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벌쩍 뛰어 올랐다. 어서 오세요. 주인은 입구에 서 있는 손님을 보고 혼란스러웠다. 아이인지 어른인지 알 수 없었다. 키도 작고 생긴 건 영락없는 초등학생인데 옷차림은 고풍스러운 양복 차림이었다. 손님은 대답 대신 분식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허름하지만 깨끗했다. 무엇보다 넓게 트인 창문으로 초등학교 교문이 바로 보이는 게 마음에 들었다. 손님은 주인을 바라보다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말이죠. 이 가게를 통째로 살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모두가 잠든 한밤중 분식집에 들렀던 남자아이가 다시 가게 앞에 섰다. 남자아이의 뒤에는 먹구름처럼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 광경은 60년을 보아도 질리지 않는군. 남자아이는 뒷짐을 진 채 혼잣말했다. 간판이 없어진 가게 안에서 작은 그림자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다.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벽의 색깔이 바뀌고 천장이 높아지고 조명이 생겨났다. 마법처럼 뚝딱뚝딱 완성되어가는 가게를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던 남자아이가 문득 생각난 듯 그림자에게 물었다. 그런데 이번 가게는 뭐지? 또 먹을 건가? 어느 학교 앞이든 반드시 있어야만 할 가게지. 때마침 작은 그림자 둘이 간판을 올리기 시작했다. 거대한 연필과 지우개 모양의 간판이었다. 아이들을 위한 학용품과 다양한 잡동사니를 파는 곳이야.
옛날 말로는 문방구. 나도 알아. 요즘 아이들은 문방구라는 말을 안 쓰지. 펜시점이라고 하던가? 다 안다고 잘난 척하는 남자아이가 우스웠는지 그림자는 바람 빠지는 것 같은 소리를 냈다. 그렇게 부르던 것도 최소한 20년 전이야. 벌써? 정말 시간이란 건 놀랍도록 느리면서도 빠르구만. 남자아이는 하나도 늙지 않은 보드랍게 솜털이 남아있는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부르는데? 문구점. 남자아이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여정을 다시 한번 시작할 때였다. 무인문구점. 좋은 이름이야. 조하연, 심준서, 조하연, 심준서. 선생님이 표를 열어 읽을 때마다 서기가 칠판에 적힌 이름 아래에 선을 그었다. 조하연이 8표, 심준서가 12표다. 입안의 전체 인원은 25명. 앞으로 남은 표가 몇 장 없었다. 아, 제발, 제발. 주원이는 기도하는 자세로 두 손을 모으고 빌었다. 칠판에 적힌 주원이의 이름 아래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3표만, 아니 2표만이라도 나오면. 그러나 4장의 표를 여는 동안에도 주원이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그리고 선생님이 마지막 표를 열었다. 박주원. 주원이의 이름이 불리자 아이들 사이에서 와하하 웃음이 터졌다. 뭐야, 자기가 뽑았나봐. 야, 내가 다 창피하다. 차라리 0표가 낫지. 주원이는 귀까지 새빨개졌다. 주원이는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교실 문을 박차고 나와 한 걸음에 교문 밖으로 뛰쳐나왔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학급회장 선거 같은 거 나가지 않는 건데. 누가 날 좋아해 주겠어? 잘생기기랬어. 공부를 잘하기래. 운동을 잘하기래. 뭐 하나 뛰어난 게 없잖아. 친구들은 주원이를 불편해했다. 눈치가 없고 쓸데없이 몸집이 크다는 게 이유였다. 엄마는 그래도 자꾸 친구들 앞에 나서야 한다며 주원이에게 회장 선거에 나가보라고 했다. 하지만 결과는 최악이었다. 주원이는 혹시나 누군가와 마주칠까봐 고개를 푹 숙였다. 그렇게 한참을 걷던 주원이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어느덧 낯선 장소에 와 있었다. 초록색과 연두색의 작은 건물이 연필과 지우개 모양의 간판을 떠받치고 있었다. 여긴 뭐지? 새로 생긴 문구점인가? 주원이가 가게 앞으로 다가가자 문 위에 설치된 카메라와 안내문이 보였다. 무인문구점. 웃는 얼굴에 보여주면 문이 열려요. 웃으라고?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주원이는 속으로 구시렁거리면서 카메라를 향해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일그러진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러자 띠리링 영롱한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다. 와, 뭐가 엄청 많네? 이 작은 공간 안에 이 세상 모든 물건을 모아놓은 것 같았다. 이건 뭐야? 늘었다 줄었다 친구 컴퍼스? 반짝이는 은빛의 중심축에 유리처럼 투명하고 얇은 침이 꽂혀있는 컴퍼스였다. 회전 나사가 있는 부분에는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는 새 친구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행복해 보이는 그 얼굴이 부러워서 주원이는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그게 마음에 들어? 깜짝아! 주원이는 뒤로 자빠질 뻔했다. 주원이는
모인 계산대 위에 달린 스피커를 찾아냈지만 스피커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 원래 사려던 것은 가위였지만 이 컴퍼스가 마치 자석처럼 마음을 끌어당겼다. 주원이는 컴퍼스를 들고 모인 계산대로 갔다. 말했잖아. 귀한 물건이라고. 스피커가 거드름을 떨며 말했다. 좀 깎아줄 수는 없어요? 오픈 기념 세일 가격이야. 주인도 먹고 살아야지. 주원이가 포기하고 컴퍼스를 내려놓으려는 찰나였다. 돈 말고 다른 걸 줘도 돼. 다른 거요? 어떤 거요? 글쎄, 비밀은 어떨까? 오랫동안 꼭꼭 숨겨둔 남의 비밀을 듣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거든. 제 책장에 걸리버 여행기란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아빠가 비상금을 숨겨놨어요. 30만 원. 그게 비밀이야? 당연하죠. 엄마한테 걸리면 아빠는 집에서 쫓겨날 거예요. 거기다 용돈 금지. 너희 아빠도 참 힘들게 사시는구나. 그래, 약속은 약속이니까 컴퍼스를 가져가도 좋아. 대신 그 컴퍼스를 쓸 때 주의할 점은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컴퍼스를 써보고 싶은 마음에 주원이는 스피커의 말을 듣지도 않고 뛰쳐나갔다. 스피커 속에서 흘러나오던 남자아이의 목소리에 의미심장한 웃음이 배었다. 아이들은 절대 어른 말을 끝까지 듣는 법이 없지. 다음날 주원이는 학교에 컴퍼스를 가지고 갔다. 정성스레 깎은 연필을 컴퍼스에 끼우고 노트에 원을 그렸다. 깔끔하게 잘 그려지긴 했다. 그런데 이 컴퍼스가 그렇게 엄청난 가격을 붙일 만큼 특별한지는 알 수 없었다. 그거 네 거야? 특이하게 생겼다. 어디서 산 거야? 주원이의 옆을 지나가던 준서가 말을 걸었다. 주원이는 당황해서 미처 대답을 못했다. 그러자 준서는 주원이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했는지 기분이 상한 표정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게 아닌데. 넌 친해지고 싶은데. 주원이는 애가 탔다. 준서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자신이 바보 같았다. 주원이는 울고 싶은 심정으로 종이에 준서의 이름 3글자를 적었다. 그때였다. 저만치 갔던 준서가 다시 돌아오더니 봉지에 든 빵을 내밀었다. 주원아, 이거 너 먹어. 한정판 스티커 들어있는 거야. 나 주는 거야? 응?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준서는 주원이를 보며 활짝 웃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그냥 준서 이름을 적은 것밖에 없는데? 컴퍼스로 그린 원 안에. 잠깐. 컴퍼스? 친구 컴퍼스? 주원이는 허겁지겁 원을 그린 노트를 꺼냈다. 주원이는 가늘게 손을 떨면서 그 안에 다른 이름도 적어보았다. 조하연. 학급 부회장이다. 공부를 잘하고 키도 커서 여자애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믿음을 얻는 아이였다. 설마 이번에도? 바로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어깨를 가볍게 쳤다. 주원이가 돌아보자 하연이가 생긋 웃고 있었다. 주원아, 이번 주 토요일에 내 생일 파티 하는데 너도 올래? 주원이가 얼떨떨한 표정을 짓자 하연이는 주원이의 팔을 다정하게 잡으며 말했다. 꼭 와주면 좋겠어. 선물은 안 가져와도 되니까. 응? 주원이는 이제 확실하게 깨달았다. 이건 친구를 만들어주는 요술 컴퍼스였다. 컴퍼스로 원을 그리고 그 안에 친구 이름을 적어 넣으면 그 친구의 호감을 얻을 수 있었다. 주원아, 점심 같이 먹을래? 야, 주원아, 집에 같이 가자! 주원이는
순식간에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가 되었다. 언제나 어딜 가나 항상 친구들에게 둘러싸였다. 인기가 많아지면 마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건 주원이의 착각이었다. 야, 주원아, 너 어제 나랑 같이 가기로 해놓고 왜 쟤랑 갔어? 야, 축구할 건데! 주원이 너 우리 팀이랑 할 거지? 친구들끼리 자신을 두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때 주원이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줄 수 없어 난처했다. 수업 시간에 고개를 한번 까딱거리기만 해도 48개의 눈이 뚫어져라 쳐다보니 이건 뭐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주원아, 어디가? 같이 놀기로 했잖아. 아니, 나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 같이 가! 나도 같이 가! 야, 주원아! 아니. 주원이는 화장실에 따라오겠다는 친구들에게 가로막혀 버렸다. 살살 아픈 배를 붙잡고 몸을 뒤틀던 주원이의 엉덩이 사이에서 그만 가스가 새고 말았다. 주원이의 두 뺨이 확 뜨거워졌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방귀를 뀌다니 회장 선거 이후 최대의 수치였다. 그런데 주원이에게 눈이 멀어버린 친구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어쩜 주원이는 방귀 소리까지 귀엽다. 그래, 야, 주원아, 한 번 더 껴봐! 순간 주원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애들은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컴퍼스의 마법에 걸린 것 뿐일까? 과연 이걸 진짜 우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주원아! 야, 주원아, 어딨어? 주원아! 아, 그만! 우리는 언제나 함께일 거야. 코끼리와 사육사의 감동 실화 사람을 찾습니다. 2009년에 개원 75주년을 맞이한 벨파스트 동물원에서 신비한 과거 사진이 한 장 발견되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볼래? 아주 오래전 내가 아기 코끼리였을 때의 일이야. 짜잔! 여기는 동물원이야. 깍깍거리며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원숭이 보여? 사자는 흙투성이 마른 풀 위에 앉아 어흥 울었어. 저기 미어캣은 냄새를 킁킁 맡으며 우리 안을 두리번거렸지. 나는 이 동물원에 사는 하나뿐인 코끼리였어. 혼자라서 심심했냐고? 아니, 나에겐 가족 같은 사육사 언니가 있었으니까. 사과 한 쪽 줄까? 우리는 뭐든 같이 했어. 같이 점심도 먹고, 뿌! 아우, 차가워. 같이 씻고, 열심히 같이 청소도 했지. 난 남을 잘 도와주는 아기 코끼리였거든. 그러던 어느 날,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 사람들이 동물원에 안 오게 됐어. 사육사 언니는 큰 전쟁이 날 거라고 했어. 밤마다 커다란 기계가 하늘을 날면서 도시에 이상한 걸 떨어뜨렸어. 우와! 깜짝아! 꽝 소리가 나면서 땅이 흔들렸어. 주황색 불꽃이 하늘 한가득 환하게 넘실댔어. 아쏘. 연기가 심하게 나서 다른 동물들이 보이지 않았어. 대체 무슨 일이지? 저 큰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지? 난 하나도 알 수가 없었어. 그저 어마어마한 폭발 소리에 귀가 아팠어. 그런데 내 옆엔 아무도 없었어. 걱정하지 마. 언니가 왔잖아. 사육사 언니는 내 마음을 알아주었지?
그래서 밤마다 몰래 동물원에 들어왔어. 우리의 나랑 함께 있으면서 귀를 쓰다듬어 주었어. 전쟁 동안 우린 무사히 살아남을 거야.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때까지 내가 너의 옆에 항상 있어줄게. 약속해. 있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다음 날 동물원이 문을 닫자. 자, 조심히. 좀만 더. 언니랑 나는 몰래 동물원을 빠져나왔어. 살금살금 숨어가며 길을 걸었어. 나는 숨바꼭질을 아주 잘하는 아기 코끼리거든. 우리는 함께 사육사 언니네로 갔어. 거긴 내가 사는 동물원보다 훨씬 좋더라. 오, 차, 뜯어먹을 풀도 많고, 하얀색, 몸에 칠할 것도 많고, 여기저기 긁을 것도 많았거든. 아, 시원하다. 그리고 꿀꺽 커다란 물그릇도 있고, 뿌뿌뿌뿌뿌뿌 같이 노래 부를 친구도 있었지. 내가 식당에 쌓아놓은 저건 뭐냐고? 뭐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 텐데. 부끄럽게. 여기는 내 집이었어. 아침마다 우리는 또 몰래 동물원에 갔어. 그러다 밤이 되면 살금살금 집에 왔지. 우리들의 비밀스러운 출근길과 퇴근길은 꼭 숨바꼭질 같았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는 조금 자랐어. 그래도 난 밤마다 안전하게 사육사 언니랑 있었어. 이러다 들킨다면 난 다시 동물원에 혼자 있어야겠지. 우린 계속 같이 있는 거야. 그럼. 언니도 나도 헤어지는 건 싫었어. 그래서 내가 무럭무럭 자란 다음에도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출근길과 숨바꼭질을 잘할 자신이 있었어. 왜냐고? 그거야, 난 아주 얌전한 코끼리니까. 어머머, 아이고 코끼리가? 아이고, 내 모자! 엄마, 코끼리야! 결국 우리 비밀은 사람들에게 들통나고 말았어. 사육사 언니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 여기 있으면 네가 안전하지 않을 거야. 너를 다시 동물원에 보내야겠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니까. 하지만 내 생각은 달랐어. 사육사 언니가 나의 가족이잖아. 나는 언니랑 있어야 돼. 하지만 우린 어쩔 수가 없었어. 난 동물원으로 돌아가야 했어. 아니 동네에 코끼리가 있는 게 말이 돼요? 그러게는 말이에요. 애들도 있는데 위험하게! 커다란 폭탄 소리에 귀가 아팠어. 폭탄은 예전보다 더 많이 터졌지. 난 또 혼자가 됐어. 그런데 사육사 언니가 나에게 왔어. 난 널 떠날 수가 없었어. 넌 내 가족이니까. 너랑 함께 있는 곳이 내 집이야. 그래서 우리는 전쟁 동안 함께 지냈어. 끔찍한 전쟁은 머지않아 끝났어. 동물원이 다시 문을 열게 되자 사육사 언니는 나랑 같이 있지 않아도 괜찮았어. 원숭이는 다시 깍깍거리고 사자도 다시 어흥 울었어. 미어캣도 다시 우리를 두리번거렸어. 사육사 언니는 나에게 코끼리 친구들을 구해주었어. 시간은 흘러 사육사 언니는 이제 동물원을 그만두었어. 나는 언니가 많이 보고 싶었어. 언니는 틈날 때마다 날 찾아왔어. 먼 훗날에도 언니가 날 알아볼 수 있을까? 게으른 미숫가루 젤라토.
미안. 다음 주에는 꼭 시간 낼게. 약속. 그럼 아빠 간다. 아빠! 민준이는 허둥지둥 현관을 빠져나가는 아빠를 노려보았다. 미안과 약속은 아빠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었다. 처음부터 약속을 하지 말든가! 민준이는 닫힌 문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다. 민준이의 아빠는 주말에만 집에 왔다. 아빠는 집을 짓는 일을 하는데 우리 집에서 다니기엔 너무 먼 곳이라 평일에는 그곳에서 지냈다. 민준이는 불만투성이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해도 좋으니 아빠가 자신과 더 놀아주었으면 했다. 오늘도 그랬다. 토요일인 오늘은 함께 행글라이더를 날리러 가기로 했다. 민준이는 지난 일주일 내내 정성껏 행글라이더를 만들었다. 파란 바탕에 근사한 빨강 무늬를 그려놓고 아빠와 민준이의 이름을 나란히 적어 넣었다. 그런데 아빠는 집에 오자마자 다시 가야 한다고 했다. 엄마가 행글라이더를 날리러 가주겠다고 했지만 민준이는 대답도 안 하고 집을 나와버렸다. 거짓말쟁이. 아빠는 전생에 개미였을 거야. 일개미. 으이씨. 민준이는 터벅터벅 걸으면서 생각했다. 동화 속 개미는 추운 겨울이 오면 쌓아놓은 음식을 먹으면서 쉬기라도 하지. 아빠에게 쉬는 날은 없었다. 아빠랑 같이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좋을 텐데.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아이스크림 모형에 민준이는 저도 모르게 떠올렸다. 주말이 아닌 평일에 아빠와 나란히 손을 잡고 아이스바를 한 개씩 먹으며 한가롭게 걷는 모습을. 민준이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아이스크림 가게 문 앞에 다다랐다. 유리문에는 안내문과 카메라가 붙어 있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 문이 열려요. 하지만 민준이는 웃을 기분이 아니었다. 그래서 입꼬리를 일그러뜨렸는데 카메라가 고장났는지 문이 띠리링 소리를 내며 열렸다. 민준이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눈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은은하게 반짝이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펼쳐졌다. 이 가게 전에는 본 적이 없는데 새로 생겼나? 민준이는 가게 안을 둘러보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때 벽에 달린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기계음이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너희들은 다들 똑같이 말하는구나. 아, 진부하다. 진부해. 뭐라고요? 민준이는 스피커를 쳐다보았다.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전부터 있었는데 너희들이 보지 못한 거야. 어떻게 못 봐요? 어떻게 못 보긴. 마음을 다해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간절하지 않으니까. 민준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저씨는 온종일 이 가게만 지키고 있어요? 집에도 안 가고? 민준이는 갑자기 일만 하는 아빠가 떠올라 정체 모를 아저씨를 향해 화를 내기 시작했다. 왜 그러고 살아요? 아저씨도 집에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은 얼마나 아빠랑 놀고 싶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뭐라고? 아니, 놀아주지도 않을 거면서 자식은 왜 낳아요? 왜 낳냐고요? 민준이는 그만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빠 없이 보냈던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생일이 줄줄이 떠올랐다. 이런, 아빠가 너랑 잘 안 놀아주시니? 일하시느라? 민준이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나니 또 아빠한테 미안했다. 아빠가 없는 곳에서 험담한 것 같아서 그래서 얼른 덧붙였다. 우리 아빠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부지런한 게 문제죠. 아빠가 게을러졌으면 좋겠어요. 배짱이처럼. 그거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스피커의 목소리가 벼랑간 밝아졌다. 카운터 옆 냉장고를 열어봐. 비밀번호는 100사야. 민준이는 민트색 카운터로 다가갔다. 카운터 옆에는 정말로 자물쇠가 달린 유리 냉장고가 있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눈을 목덜미에 댔을 때처럼 목에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용감 무쇠 아이스바, 어둠의 루비 아이스 반지, 투명 개구리 알셔벗? 이게 다 뭐야? 민준이는 가지각색의 아이스크림들과 그 앞에 붙은 이름표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이스크림들은 마치 마법처럼 강력하게 시선을 잡아 끌었다. 먹으면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데 너무 맛있게 생겨서 먹고 싶은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아니 그것들 말고 맨 뒤에 있는 거 봐봐. 민준이는 냉장고 뒤쪽 문을 열어보았다. 얇은 종이에 연갈색 와플콘이 놓여 있었다. 이름은 게으름 미숫가루 젤라토. 이름부터 마음에 들었다. 혹시 이걸 먹으면 게을러지는 거예요? 스피커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스피커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원래는 본인한테 직접 팔아야 하는 건데 특별히 봐줬다. 가격은 200만 원. 아, 200원? 되게 싸네요. 아니, 200만 원이라고. 이건 말이지, 조선시대 요리로 가장 유명했던 궁녀 대장금의 레시피로 만든 명품 미숫가루를 이탈리아 볼로나의 젤라또장인 지오반니가. 민준이는 더 듣지도 않고 냉장고 문을 닫아버렸다. 그러자 스피커가 급하게 말을 바꿨다. 알았어. 그럼 돈 말고 장기를 보여줘도 돼. 장기를 보여줘봐. 재미있는 걸로. 민준이는 걸음을 멈췄다. 아빠에게 보여주고 싶어 새로 연습한 기술이 있었다. 민준이는 10손가락을 펼친 후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차례대로 두두둑 소리나게 꺾었다. 목과 무릎을 꺾고 마지막으로 발가락 10개도 꺾어 뚜둑 소리를 냈다. 오호! 잘하죠? 그런데 함부로 따라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뼈 부러져요. 아저씨, 관절 꺾기 해본 적 없어요? 전혀 못해요? 못해. 내가 할 줄 아는 거라곤 아니. 스피커는 거기까지 말해놓고 놀랐는지 숨을 헉 들이마셨다. 끝났으면 얼른 아이스크림 갖고 나가. 얼른. 왜 화를 내요? 알았어. 민준이는 아빠가 일을 마치고 올 때까지 기다렸다. 아빠는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오셨다. 아마 저녁도 드시지 못했을 것이다. 민준이는 뚜르르 부엌으로 달려가 냉동실 문을 열며 아빠를 향해 소리쳤다. 아빠, 젤라토 먹을래? 젤라포? 아니, 젤라토. 아이스크림 같은 건데 미숫가루 맛이야. 그래? 그럼 한 입만 줘봐. 민준이는 아빠한테 와플콘을 내밀었다. 고소하고 달달하면서도 담백한 미숫가루 향이 진하게 풍겼다. 아니, 이거 뭔데 이렇게 맛있어? 아이스크림을 맛본 아빠의 눈이 왕방울만 해졌다. 아빠는 두 손으로 콘을 꽉 붙잡더니 아이스크림을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아빠는 다음날 아침 10시가 넘을 때까지 늦잠을 잤다. 민준이는 방에서 혼자 만화책을 보느라 아빠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도 몰랐다. 아빠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얼른 만화책을 숨기려고 했다. 그런데 아빠는 민준이가 들고 있는 만화책을 빤히 쳐다보다가 뜻밖의 말을 했다. 민준아, 그거 재밌냐? 아빠도 한 권 줘봐. 민준이는 아빠와 침대에 나란히 드러누워 만화책을 읽었다. 천하의 게으름뱅이들이 된 것 같았지만 기분은 좋았다. 다 읽은 만화책이 높이 쌓일 무렵 아빠와 민준이의 뱃속에서 동시에 배고동 소리가 났다. 민준아, 밥하기 귀찮은데 피자 먹으러 갈까? 민준이와 아빠는 바비큐 피자 한 판을 뚝딱 해치우고 치즈가 듬뿍 든 스파게티도 먹었다. 아빠 손을 잡고 피자집을 나오면서 민준이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아빠는 일요일 오후마다 고속버스를 타러 갔다. 평소 같으면 이제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었다. 아빠, 버스 타러 안 가도 돼? 오늘은 안 가. 집에서 잘 거야. 진짜? 그럼 이번 주는 평일에도 집에 있어? 아싸! 민준이는 허공에 주먹을 내지르며 환호했다. 민준이는 아빠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다. 레고놀이, 딱지치기, 캐치볼, 축구. 그때 민준이는 문득 깨달았다.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바쁘게 울려대던 아빠의 휴대폰이 오늘은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괜찮아. 오늘은 전화 올 데 없어. 아빠는 민준이의 생각을 읽은 것처럼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아빠의 얼굴이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아빠는 다음 일요일에도 버스를 타러 가지 않았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매일 늦잠을 자고 배달 음식을 먹고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함께 놀았다. 민준이는 슬슬 아빠가 귀찮아지기 시작했다. 아빠랑 하고 싶었던 놀이는 이미 다 했다. 가끔은 친구들과도 놀고 싶은데 집에서 민준이가 오기만 기다리는 아빠가 계신다고 생각하니 아빠가 부담스러워졌다. 아빠는 머리도 매일 감지 않고 수염도 안 깎았다. 매일 러닝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지냈다. 엄마도 그런 아빠가 반갑지 않은 게 분명했다. 아빠에게 신경질을 부리고 그러다 둘이 싸우기도 했다. 그럴 때면 민준이는 문을 걸어 잠그고 제 방에 틀어박혔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아빠한테 게을러지는 아이스크림을 먹은 게 문제야. 아빠가 하루 종일 나랑 놀아주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 민준이는 덜컥 겁이 났다. 지금이라도 되돌려야 했다. 그때 그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아갈 작정이었다. 학교 앞 골목길을 뱅뱅 돌고 또 돌았지만 희한하게도 아이스크림 가게는 보이지 않았다. 길을 잃은 건 아닌데 그냥 눈에 보이질 않았다. 막막해진 민준이는 허공에 대고 소리쳤다. 취소요! 아이스크림 산 거 취소할래요! 게으름만 피우는 아빠는 싫다고요! 뭘 취소한다고? 민준이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러닝셔츠 위에 조기축구의 유니폼을 걸친 아빠가 서 있었다. 아빠는 민준이를 데리고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둘은 아이스바를 하나씩 사서 편의점을 나왔다. 민준이가 그토록 꿈꾸던 풍경이었지만 왜 그런지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 민준아, 사실 아빠가 민준이한테 할 말이 있거든? 아빠는 파라솔 테이블에 앉아 민준이에게 말했다. 아빠, 회사 그만뒀어. 눈을 동그랗게 뜬 민준이를 향해
아빠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급한 일이 생겼다고 내려갔던 토요일,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했다. 아빠 잘못은 아니었지만 아빠가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그래서 아빠는 지난 15년간 일했던 회사에서 더는 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엄마 아빠가 요즘 많이 싸워서 너도 불안했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 아빠 금방 다시 취직할 거야. 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틈틈이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민준이가. 아빠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준이가 양팔 벌려 아빠의 허리를 있는 힘껏 끌어안았기 때문에. 싫다고 해서 미안해요. 게으른 아빠도 부지런한 아빠도 다 좋아요. 다 우리 아빠잖아요. 민준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아빠를 올려다 보았다. 혹시 자기 소원 때문에 아빠가 회사에서 잘린 건 아닐까 너무 미안했다. 민준이는 아빠의 손을 꼭 잡으면서 힘주어 말했다. 그냥 당당한 아빠가 되세요. 응원할게요. 아빠가 다시 회사에 갈 때까지는 그로부터 석 달이 걸렸다. 그동안 민준이와 아빠는 자전거로 동네 일주도 하고 엄마까지 셋이 보드게임도 하면서 많은 추억을 쌓았다. 아빠의 새 회사는 집에서 차로 30분 걸리는 거리였다. 이제 아빠는 주말 아빠가 아니라 언제나 아빠가 되었다. 출근하기 전 다 같이 아침도 먹을 수 있게 됐다. 이상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는 다시는 찾을 수 없었지만 민준이는 괜찮았다. 그곳을 보고 싶은 마음이 이제는 없었으니까. 가끔 민준이는 궁금했다. 그건 아이스크림의 마법이었을까? 아니었을까?